저희 오늘 이어서 오늘의 시황맨 판승철님 와 계시고요. 저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앞둔 금요일 밤인데 또 저희 네. 구독자분들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특별한 시간 좀 보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느끼지만 예. 판승철님께서 네. 처음에 이제 데뷔하셨을 때 약간 좀 엄근진, 엄격하고 또 근엄하고 진지한 느낌이셨는데 네.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있어요. 네, 이분도 이제 방송이 다 됐다는 거죠. 다 됐다. 네, 이제 방송인으로서 새로운 또 변화, 변곡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특별 이벤트 한번 청해봤는데 네. 또 바로 오케이 해주셨어요. 야, 진짜 밑밥을 너무너무 잘 깔아서 네, 거절할 수가 없게끔. 거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제가 수십 번 압박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네, 저희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금요일 밤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으니까요. 소중한 추억 남길 겸 캐롤까지는 아니고 또 판승철님답게 뭐 이승철님의 작은 노래 한 곡 청할까 하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이렇게 예스하기 쉽지 않은 콜을 또 그러니까요. 예스 해주시니까 네. 그럼 저희 잠시 한 곡 청하겠습니다. 저희 네. 구독자분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지금 축하하면서 바로 네. 바로 지금 해야죠. 아, 바로 진짜. 해야 돼. 왜냐하면 또 알겠습니다. 시황하고 나면 긴장되거든요. 뭐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주식도 없습니다. 그런 수식도 없습니다. 아, 하이라이트만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 이거 진짜 뭐 있어야 될 것 같아. 탬버린 같은 거라도. 네, 제가 이제 협의를 조금 했는데 네. 무반주가 무반주? 편하시다고 알겠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분들 다 무반주로 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차분한 분위기 한번 가시겠습니다. 진짜 하네요 이거는. 나나나나. 메리 크리스마스. 일단. 자 시작할까요? 네. 네, 예.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자신 아니 자신 있게. 안 해주셔도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죠. 카메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저기 있나요? 네, 정면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인사 말씀 하나 하고 하는 거죠. 일단은 네, 빨리 해야지. 구독자 빨리 여러분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제가 노래 한번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리 인사 크리스마스. 나누고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서 빨간 옷 입고 왔습니다. 네.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야, 대박. 네, 너무 잘하시는데, 진짜? 네. 네, 요거는 맛배기로 일단 이제 하나 던져 놓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진짜 잘하는 18번으로 아, 하도록 진짜요?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역시 이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관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딱 보자마자 그냥 한 자리 사실 아니었어요. 노래 잘하실 것 같다 이 생각 딱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김범수 하관. 예. 그러니까 감동이 있잖아요. 하관 딱 보면 각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예. 네.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네, 제가 근데 방금- 진짜 빈말로 야. 하는 게 아니라 예. 2,000명이 넘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무반주로 이 정도 하시기가 이게 콘서트지. 쉽지 않아요. 사실 딴게 콘서트예요. 노래 정말 잘 부르는 분들도 축가만 돼도 긴장돼서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저희 구독자분들 계신 데서 이 그러니까요. 정도면 이건 와. 인정입니다. 네, 난리 역시 났어요, 우리의 진짜. 패널 든든합니다. 예. 저희 패널들 못하는 게 없어요. 음. 네, 뛰어납니다. 그럼 앵콜 나오고 감사합니다. 지금 난리가 나긴 했는데 네. 예, 갑자기 일단 분위기 전환해서 어. 이제 시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본분 잊지 않고 저희 또 해야 할 일을 하는 글로벌 예, 라이브 알겠습니다. 시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차분하게 예, 가시죠. 박자에 맞춰서 좀 해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할게요. 지금 심장이 막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이제 어제 시장은 제 생각에는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던 것 같아요. 어제 지표가 너무 견조하게 나왔거든요. 네. 견조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선행지수가 침체로 가는 게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약하게 시작했지만 장중에 훨씬 많이 하락했다가 그나마 다행은 오늘 이제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제 10시 반에 발표가 될 텐데 요게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나마 바닥에서 쭉 그래도 어느 정도 땡겨주면서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그나마 조금 오늘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제 전일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 보면요. GDP가 3분기가 3.2%로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예정이나 예상은 전부 다 2.9였는데 그것보다 높아졌고요.
소비 지출이 강력했기 때문에 거기서 0.3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이 22만 2천 건이었는데 21만 6천 건으로 굉장히 고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제 시장을 결정적으로 좀 놀라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3분기가 4.3이 나왔습니다. 예상이 4.3이 나왔는데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서 3분기가 4.7이 나왔어요. 예상이 4.6이었거든요. 근데 올라버렸죠. 이러면 물가가.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3분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9월 달 거까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잡히지 않았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너무 강력한 고용 지표와 물가 상승이 일어날지도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오늘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공포를 유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11월이 먼스 오브 먼스로 마이너스 1%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마이너스 0.4%였던 데 반해서 마이너스 1이면 굉장히 큰 거고요. 이제 그 전부터 2월부터 하락하긴 했지만 4월 달에 반짝 반등이 한번 있는 바람에 22년 4월 이후 8개월째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거의 지금 1년째 꺾여 있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그거 보시면 지금 경기 선행 지수는 굉장히 많이 꺾이는구나, 침체로 가는 거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전일 종목 시황을 보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역시 반도체 수요 우려를 자극했죠. 인텔, 엔비디아, AMD 전체 섹터가 다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4.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요. GM, 포드, 아마존, 애플 등 소비 종목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투이트 같은 인투이트는 사실 이게 경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게 없거든요. 그렇죠. 텍스야 세금 회계하는 내는 거니까. 건데 근데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둔화 우려로 구글, 메타 이런 것들 하락했고요. 엑소모빌, 쉐브론 에너지 업종까지 하락했습니다. 침체될 거니까 에너지까지도. 그리고 겨울 폭풍으로 항공기 대규모 결항으로 인해서 델타나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하락했습니다. 그럼 업종 전체가 다 하락한 거죠. 근데 특히 어제 많이 좀 우리의 우려를 최근에 사고 있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모델 3, 모델 Y 할인을 발표했습니다. 7,500불 정도인데요. 기존 월초 대비 2배 더 할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당연히 이걸 수요 부진으로 해석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경기 소비재들에 대해서 소비가 줄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었잖아요. 자동차에서 그게 좀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 시장 수요 부진 때문에 리비안이나 루시드, 니오, 샤오펑 전기차 업종 전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오늘 좀 이제 장 마감하고 반등이 약간 있었던 거는 테슬라가 올해 10% 감원을 하겠다. 내년에도 비용 절감을 할 것이고 머스크가 앞으로 2년간 테슬라 주식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하면서 아마 이제 데이마켓에서는 한 2%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한 1%대로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네네. 일론 머스크가 사실 향후 2년간 웬만하면 팔지 않고 특히나 내년에는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달린 댓글들 분위기가 약간 보면 양측의 손해는 아니냐, 믿어도 되냐 막 이런 말들이 많던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댓글도 봤어요. 향후 2년간은 절대 안 팔겠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다 팔았다. 얘. 어제까지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안 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얘기가 많더라고요. 또 제 의견도 그래요. 직함이 테크노 킹이잖아요. 예. 이미 다 팔아놓지 않았을까. 그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트위터가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최고 부호의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였을 거거든요. 그거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본업에도 지장이 생겼고 소송도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취미는 그만하고 본업에 집중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과감하게 트위터 주식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걸 인수할 때부터 LBO 방식으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돈 20% 내고 80%를 대출을 내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돈이 지금 들어간 것보다도 최소한 2배 이상 더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테슬라를 빼앗기면 일론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사람들이 너 CEO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테슬라 주주들은 너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이미 개진을 했고 네.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명분은 생기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한 것 자체가 뭐 이거를 테슬라 안에 들어가는 앱으로서 뭐 어떤 활용을,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뭐 그런 것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들도 많았었고 기대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트위터 자체로 흑자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 마음이니까요.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옆에서 어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 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 이슈가 뭐 언제 좀 마무리가 될지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제일 큰 관심사인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요즘 얘기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 테슬라도 그런데 결국 시장이 전체 힘든 건 경기 침체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그 매니저님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보니까 2023년 글로벌 IB 전망을 네.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거를 그러면 조금 이따가 보고 경기 선행지수 먼저 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한번 생각해보죠. 컨퍼런스 보드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조사 기관입니다. 어제 이게 나왔어요.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선행 ADI가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11월에 급격히 하락했다. 이 컨퍼런스 보드 이사가 얘기한 겁니다. 주식만이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이건 S&P 500이거든요. 이 항목 보니까. 그리고 노동시장, 제조업 및 주택 지표는 모두 악화됐다. 경제 성장에 심각한 역풍을 반영을 했고 노동시장 탄력성과 12월 소비자 신뢰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주기가 경제활동, 특히 주택 측면을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 측면을 위축시키고 있다. 금리에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물 자산은 좋다라고 배웠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유동화되면서 이제 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얘네들이 훨씬 더 민감해졌다라는 거죠. 현물 자산들이 유동화되면서 증권이랑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을 해야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뚜렷하게 하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임대료 부분에서 이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분명히 위축되고 있다. 결론은 뭐냐면 미국 경기 침체가 2023년 초에 얼마 안 남았죠. 시작돼서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분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 지표를 보시면 요 녹색이라고 할까요? 청록색 네, 파란색에 부분이 가까운 색깔이. 네. 네. 요게 경기 선행지수고요. 네, 그리고 요 검정 회색 같은 게 이게 GDP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미 이제 침체에 진입했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 그 98년, 99년 이때 하락할 때 보면 선행지수가 먼저 0 이탈할 때 이탈하고 나서 깊이 빠져들 때요. 정말 깊이 빠지기 전까지는 GDP가 그런대로 0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대로 견조했었어요. 근데 GDP마저 0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 이때 리먼이 부도났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에서는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도 보시면 선행지수가 이미 꺾이고 있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선행지수가 이미 꺾이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GDP가 뚝 떨어지죠. 0을 깨고 이탈하면서 침체가 나타났고요. 근데 그나마 지금은 좀 다행이라고, 전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선행지수는 0을 뚫고 내려왔지만 GDP는 고개를 살짝 들었거든요. 0을 깨지 않고 2%대로 머물고 있거든요. 네. 이게 08년 이후로 땡겨오면 GDP가 견조하게 뭐 그래도 2에서 2% 내외를 유지하면서 선행지수가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면 뭐 10년, 11년, 12년 때 같이 이렇게 선행지수는 꺾이지만 주가는 괜찮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예. 근데 네. 그 선행지수가 지금 아까 그 표를 잠깐 보니까 또 선행지수가 또 0을 뚫고 내려갔을 때 또 GDP가 거의 뭐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예. 요번에 또 선행지수가 또 뚫고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뭐 약건 아니면 깊건 어떤 경기 침체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는 거죠. 진입을 네. 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 의견 자체가요. 공식적으로 논평이 이미 곧 진입한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어차피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반영되고 있으면 내년도 전망할 때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도 내년 전망 자료 그런 것들 반영할 텐데, 그러면 메이저 하우스들은 내년 전망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오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뉴스들에서 평균도 내놓고 많이 내놨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 보면요. 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면 적은 데가 3,900, 많은 데가 JP 모건이 4,200까지거든요. 특이점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안 좋다는 거죠. 특이한 거는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추천하는 섹터들이 전부 다 방어적 섹터들을 전부 다 추천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거기에다가 금융이나 에너지 섹터도 선호한다라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포트를 구성해라라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이건 당연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트가 6대4 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6대4 포트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네. 마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6대4 포트가 2023년에 긍정적인 수익을 낼 거다. 경기 불황이 6개월에서 9개월간 큰 피해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금리의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금리의 정점과 기업 이익이 바닥을 지났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나쁘게 나와도 1, 2분기가 나빠도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는 순간 내년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빨리 잡히거나 하는 뭔가 신호가 있으면, 혹은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가 확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될 테니까 채권 수익률이 괜찮을 거고요. 반면에 금리를 못 올리게 되면 그동안 바닥권에 있던 주식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 물론 시차는 있겠죠. 채권이 먼저 오르고 주식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6대4 포트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포트를 짜고 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을 더 높이자는 뜻은 아니겠죠. 대신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대4 포트폴리오는 사실 좀 클래식한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가장 클래식한 포트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네. 고민스러운 게, 아까 요 6대4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그 큰 어떤 기간 동안에 6대4라는 것 자체가 힘을 발휘했던 게 어떤 시장이 좀 정상화로 돌아갔을 때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비정상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한다면 비정상적인 어떤 하락세가 있는데, 그러면은 6대4가 내년에는 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이 다시 정상화로 돌아간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저는 시장은 결국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시장 안에서 만들어진 거,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 시장이 몇 년간 뭔가 오류가 생겼다면 자본주의가 이미 없어졌겠죠. 붕괴됐었겠죠. 항상 시장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옳은 길을 찾아가겠죠. 네. 지금은 연준에서 억지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억지로 금리를 올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억지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 왜곡이 발생한 거고 시장이 정상화, 인플레가 잡히면서 정상화되면 굳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 항상 정상화 될 것 같고 6대4 포트가 많이 깨진 경우들을 보면요.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시기예요. 그렇게 올해같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올해 정말 많이 같은데 깨졌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역대급일걸요. 예, 예. 거의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일이에요. 뭐 금융위기 뭐 이 정도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데 지금 상황에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인플레만 잡힌다라는 가정을 하면 그리고 채권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발표 중에 하나가 오늘 PC 물가지표 발표됐는데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오늘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PC 정말 중요합니다. 근원 소비 지출 물가, 그러니까 근원 코어 PC가요. 11월 YOY로 예상이 4.7%입니다. 10월에 5%였거든요. 그래도 0.3 떨어질 거다. 그리고 11월 MOM 예상은 0.2, 10월이 0.2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도 인플레가 0.3% 하락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고요.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표를 가져왔는데 지금 노벰버 보시면 PC가 0.14, 코어 PC가 MOM으로 0.26이거든요. 어찌됐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예. 시장의 기대만큼 조금 내려와 주기를, 네,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길. 네, 섹터는 요즘 뭐 어떤 쪽 섹터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모든 섹터가 사실은 다 안 좋은데요. 네. 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는 역시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금융주, 산업재, 헬스케어, 뭐 이쪽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동소이하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마 30일 날 이런 한 달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섹터는 좋지 못하고요. 제일 아쉬운 거는 어찌됐든 성장주들이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어서, 특히 빅테크들이 힘을 못 내고 있어서 예. 참 아쉽습니다. 이게 살아나야 뭐 시청자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빅테크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예. 이런 게 좀 살아날 텐데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한 해의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연말이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양호하거나 좀 안정된 시장은 아니라서 다소간의 아쉬움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시점에 중요한 건 뭐 마지막 랠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결국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나 매니저님은 내년 시장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산타가 음력을 세고 있다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박합니다. 지저스. 예. 요즘 이 뭐냐 코로나 때문에 배송 예. 힘들어지 않습니까? 페덱스 보십시오. 페덱스 실적 보시면 굉장히 그러니까요. 잘 나왔죠. K문화가 배송은 거기까지 갔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약간 딜레이 됐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력 산타 릴리설. 네, 제가 그러니까요. 거의 최초로 주장하신 분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네. 일단. 저 근데 정도 일리 돼야- 있습니다. 네. 예. 음력할 수 있거든요. 예. 일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낌 있었습니다. 네. 썰 좀 이어가시죠. 좀 네. 재밌는 네. 얘기 좀 풀어보시죠. 뭐 멍석을 깔아주니까 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어찌됐든 네. 어찌됐든 뭐 27일까지 그쪽도 뭐 세금 뭐 때문에 매도하는 뭐 그런 물량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1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자기가 처음에 짜놓은 포트를 지키는 게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그 경기 침체가 소프트 랜딩 할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GDP가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결국은 실업 관련해서는 이제 임금 상승률도 결국에는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뭐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라 이거보다는 예.
지금은 뭘 갖다 대도 다 틀리잖아요. 지금 인플레 상황에서는 그럴 바에는 과거 경험상 보통 주가가 1년 반 정도 하락하면 그 다음 1년 반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경험적인 것에 기대는 경우가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중국이 먼저 해봤잖아요. 중국 이제 홍콩 H 지수가 거의 2년 하락하고 나서 최근에는 정부 주도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 실적이 대단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도 2년 정도, 길어도 뭐 1년 정도 더 고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네. 어떻게 투자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6대 4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6대 4.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6 맞나요? 전 주식이 6입니다. 네. 근데 그 6도 섹터를 이제 조금 방어적인 거를 그래도 조금 넣어야겠죠. 너무 성장주 섹터만. 근데 뭐 젊으신 분들은 내가 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지금이 역사상 가장 싼 구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장주. 네. 내년에 또 오실 때 또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여쭤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희망을 전해주시는 또 네. 한승철님. 오늘 노래가 너무 저는 다시 듣기로 좀 이따 이제 끝나고 한번 들으러 갈 예정입니다. 감동이죠.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참고로 이렇게 노래 한 소절하면 이렇게 노래가 5초가 됐던 10초가 됐던 예. 영원히 박제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노래 영원하리. 네,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린차님께서 판승철님 노래 듣고 행복했다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고요. 예. 저희 구독자분들 대신에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금요일 판승철님과 함께 시장 리뷰해 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 2부에서 또 이어서 김경환 연구원님 모시고 중국 시황 업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